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컨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 2회차 동안 인터넷 기초해서 크롬 또 엣지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제가 재미난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볼 텐데 어떤 거냐면 지금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그 브라우저가 하나뿐이 없었지만 제가 첫날에도 설명드렸듯이 크롬도 생겼고 엣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파리도 있고 네이버 웨일도 있다고 해서 되게 많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그런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인터넷 웹브라우저 순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잠깐 볼게요. 저기 보시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전 세계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서 총 10년간 변화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 차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 요게 현재 크롬이에요. 크롬. 보이시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롬은 이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화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 크롬들 많이 쓰고 있어서 현재 6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뭐냐면 IE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처음에 윈도우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저희는 뭐 다음도 들어가고 네이버도 들어가고 이렇게 주로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점유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희 나라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2012년도에서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하위 수준으로 지금 5%도 안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쓰고 있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윈도우 7 이후로 또 종료가 됐죠. 서비스가. 그래서 지금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마 이제 거의 안 쓰는 상태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요 회색이 뭘까요? 회색. 회색은 파이어폭스라는 또 그 브라우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은 꽤 많이 썼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쓰고 있지만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사파리. 사파리는 애플이나 맥을 이용하는 그 소수의 매니아들이 있어요. 애플과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주로 매니아들이 꾸준하게 쓰고 있어서 이 사파리는 꾸준하게 그냥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는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데 여기에서 나온 인터넷은 그닥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오페라 이런 것들도 다 오페라 파이어폭스 이런 건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웹브라우저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삼성 인터넷이라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저희 그 전 세계적으로 삼성 그 휴대폰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인터넷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네이버 깔아서 쓰고 크롬 깔아서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삼성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쓰는 경향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서 최근에 어찌됐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은 크롬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압도적이죠. 그렇죠? 이 끝만 보셔도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몇 개 본 게 있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웹브라우저의 순서였고 플랫폼별 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플랫폼별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수하는지
아니면 모바일, 휴대폰으로 접속하는지, 아니면 태블릿 PC 아시죠? 패드라고 해서 갤럭시 패드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어서 스마트폰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컴퓨터보다는 좀 작은데 성능은 컴퓨터만 하지는 않죠. 스마트폰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전화만 안 되지 거의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하는데, 태블릿 PC도 이제 좀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접속할 때 어떤 플랫폼, 어떤 기기로 가장 많이 접속하는지를 그러니까 검사를 한 거죠. 이것도 보시면 최근 2015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검사한 통계를 자료를 내본 건데, 데스크탑은 컴퓨터죠. 초반에는 15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로 접속하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18년도쯤 되니까 막 들쭉날쭉하네요. 그죠? 지금도 역시 들쭉날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모바일이 눈에 띄는 거죠. 그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30% 미만이었던 게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아직은 그래도 컴퓨터는 큰 화면에서 보기 위해서 데스크탑에서 주로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이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쓰지만 사무실에 있거나 교육장에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를 쓰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54.1%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그 기기들 중에 조금은 더 앞서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릿 PC는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그럭저럭,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TV 보기는 좀 그렇고,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화면이 좀 작고 그럴 때 가끔 쓰기는 하는데, 태블릿 PC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크롬이다, 뭐 엣지다, 웨일이다 해서 그냥 배우시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세계의 흐름이 어떤 형태로 지나가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물론 그 세계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의 정서하고는 또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통계는 제가 따로 뽑아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흐름은 크롬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시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쓰지 마시고 저렇게 좀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보여드렸고,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모바일 기준, 요것도 좀 재밌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했었을 때 한국 사람 기준이에요, 이거는. 스마트폰 기종으로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 어떤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쓰는지도 요게 이제 조사한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모바일 기준 브라우저 점유율 한국이라고 해서, 요거는 2020년 3월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거니까 가장 최근, 작년 거죠. 그렇죠? 작년 거.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들어가시는 부분 대부분이 이제 크롬으로 많이 들어가시네요. 39.5%.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저희는 안드로이드 쪽 많이 쓰고 있어서 삼성 인터넷도 꽤 많이 쓰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파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또 이쪽 인터넷 라인을 쓰시겠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는. 그리고 웨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게 네이버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이렇게 다니시면 뭐 엣지가 뜨거나 크롬이 뜨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네이버나 다음 페이지가 익숙하신 분들, 그죠? 아직도 많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웨일 브라우저가 10.2%로 지금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 밖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라서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좀 미약한 수치고, 나머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크롬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웨일도, 네이버 메일도 이것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저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조금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런 건지, 어찌됐든 좀 상황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엣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있으셔서 엣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엣지에서 한번 조금 더 훑어보고 그 다음에 크롬에서 또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 엣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요거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한번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에 엣지 들어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화면 자체가 레이아웃을 내가 심플로 할 건지 이미지형으로 할 건지 컨텐츠형으로 할 건지를 골라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심플 상태예요. 그죠? 이거 거의 구글하고 비슷하죠. 이미지형은 이런 상태라서 간단하게 이미지, 이거는 크롬에서 여기 테마를 바꿔준 것 같은 그런 효과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형은 일반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광고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는 게 컨텐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이버처럼 주제별로 뜨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형태로, 그죠? 제가 이걸 안 켰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걸 안 켰어요. 돋보기가 있어야 좀 마우스 포인터 커 보이시죠? 그쵸? 이게 보통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기본값으로 검색을 해요. 검색 엔진이 이 빙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검색되어 있는 주제가 이미지, 동영상, 뉴스 이렇게 몇 개뿐이 안 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검색 엔진을 네이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 바꾸는 방법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바꾸는 방법은 설정 안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거의 엣지나 구글, 크롬이나 비슷해서 여기 오른쪽 끝에 부분에 가로로 점 3개 있는 부분, 아니면 크롬은 세로로 점이 3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바꿨죠. 그렇죠? 설정에 들어오시면 여기도 화면 왼편에 각각 해당되는 메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설정 중에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라는 곳에서 검색 엔진을 빙이 아니고 네이버로 바꿨어요. 지난번에. 자,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밑으로 쭉 끝까지 내려보시면 여기 밑에 주소 표시줄 및 검색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여기에서 원하는 검색 엔진을 바꿔주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지금 현재 보면 검색창에 사용된 검색 엔진은 뭐로 되어 있냐면 빙으로 기본값이 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게 되면 계속 그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네이버로 바꿔주시면 그 다음부터 검색하실 때는, 잠시만요. 기본값으로 바꿔주시고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로 검색이 되는 거죠. 종류가. 이거 다 닫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검색한다. 그럼 어때요? 네이버 사이트가 나와서 검색이 되죠. 그쵸? 처음에 설정을 하시고 그냥 잊지 마시고 일단은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엣지를 들어가신 후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는 검색했을 때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여기 검색 주제들이 한 4개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기본 검색 엔진을 네이버로 바꿔 놓으니까 엣지이지만 엣지 안에서도 검색을 하니까 어때요? 네이버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검색 결과가 뜨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 쇼핑, 이미지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검색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검색 엔진을
빙에서 네이버로 바꾸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컬렉션 사용하기 있었죠. 그쵸? 기억나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전거 뭐 이런 거 검색했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USB를 한번 해볼까요? USB. 지난 시간에 질문사항을 봤더니 컬렉션 안에 모아둔 것들을 리스트를 지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요거 제가 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그러면 지우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들은 다 닫으시고 저희는 엣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엣지. 제 바탕화면이 너무 정신없나요? 예. 저는 이거 자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탕화면 그 배경 그림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요것도 이따 틈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서 매일매일 그림이 바뀌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지금 저처럼 바탕화면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작 단추 대신에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윈도우 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기초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따로 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쪽에서 드래그해서 일로 끌어다 옮기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런 거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붙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서 어렵게 찾지 마시고, 전 지울게요. 어렵게 찾지 마시고 처음만 좀 찾아 놓으시고, 네이버 웨일도 우리가 다음 이제 이 크롬 끝나면 배워서 이제 설치해서 배우실 텐데 이런 것도 자주 갈 거니까 브라우저끼리 이렇게 모아두고, 그죠? 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잘 안 쓰지만 그래도 간혹 쓸 일이 있어서 익스플로러랑 네이버 웨일까지 해서 저는 이렇게 브라우저끼리 모아놓고 프로그램끼리 모아놓고 뭐 간단한 거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아두시고 여기에다가 이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모아두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이 부분 클릭하면 커서 생겨요. 여긴 제가 이름을 안 썼죠.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프로그램. 얘는 좀 삐딱삐딱하네요. 그럼 얘는 여기로 옮길게요.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는 좀 밑으로 내리고. 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는 여기가 비어있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SNS, 그쵸? SNS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끌어다 모아놓고 같은 부류끼리 끌어다 모아놓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내가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바탕화면에 빼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오른편 이 타일 안에 보일 수 있게끔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바탕화면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시작 버튼 눌렀을 때 각각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샵 그룹, A 그룹, B 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아무 그룹이나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떠요.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쵸? 그래서 이 엣지 이름은 그냥 엣지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죠. 그쵸? 그래서 M에 해당되는 M그룹에 있기 때문에 M을 클릭하시게 되면 처음에 M에 해당되는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는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같은 이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 숫자 2로 지금 현재 구별을 한 상태고,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뭐 필요 없으신 분들, 뭐 다른 것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삭제로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 엣지에 들어가서 컬렉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도 지워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은 저처럼 맞춰주시겠어요? 똑같이. 화면이 좀 틀리면 또 이제 또 헤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뭐 컨텐츠형이든 아니면 이미지형이든 상관없이 이런 복잡한 그림이 뜨셨다 하더라도 오른쪽 여기 보시면 화면 안에
톱니바퀴 설정 그림이 있어요. 톱니바퀴.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심플 형태로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실 거냐면 오늘 지난번에는 자전거라는 그 쇼핑을 했죠. 그쵸? 자전거하고 유모차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그 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을 컬렉션에 모아뒀죠. 오늘은 USB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 쓰셔도 되고 이 위에다 쓰셔도 돼요. 자, 쓰시고 엔터. 혹시 검색 결과가 빙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빙으로. 자, 빙으로 나오시던 저처럼 네이버로 나오시던 상관하지 말고 저하고 화면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보셔서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아무거나 첫 번째 거 그냥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를 내가 컬렉션에 모아두고 싶다. 그러면 현재 있는 페이지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냥 여기 내역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이 화면 오른쪽 끝에 여기 점 3개 있죠. 그렇죠? 여기 점 3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컬렉션이라고 뜨죠.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확장 밑에 컬렉션이 있고 얘를 클릭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컬렉션은 며칠 전에 해놨던 컬렉션이니까 얘는 그냥 두고 지금 새롭게 또 하는 거잖아. 그쵸? 새롭게 무언가 모아 놓으려면 새 컬렉션 시작을 터치하셔서 클릭하셔서 현재 페이지를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X표로 요거 말고 지금 탭이 검색 결과에서 우리가 클릭했더니 새 탭이 열려서 일로 들어온 거고 지금 2개의 탭으로 현재 열려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검색한 결과 요거는 X표로 닫으시고 그 탭을 닫으셔도 오른쪽에 컬렉션은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하나 또 클릭해요. 다른 것도. 자, 제가 다른 거 하나 클릭했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현재 페이지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놨죠. 두 번째 페이지도 그래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해서 일로 옮겼어요. 얘는 안 되네요. 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나 봐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는 현재 페이지 추가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죠? 이 그림을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 같아. 얘네들은. 그래서 아까도 현재 페이지 추가해서 요거 하나 들어와 있고 이번에도 또 USB 검색했더니 얘도 현재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 리스트에 모아놨죠. 자, 2개 만들어 놓으세요. 2개.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보이는 페이지는 X표로 닫으시고 얘네들은 제품이 좀 저기 한 거라서 다 드래그는 안 되네요. 되는 게 있으면 해보려고 했더니 다 안 되는 애들은. 일단은 드래그해서 안 되는 애들은 여기서 현재 페이지 추가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새 컬렉션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그 USB 제가 이제 찜해놓은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찜해놓은 물건을 나중에 또 찾아야 되니까 일단 컬렉션에 찜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봤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종이 접혀 있는 모양이 있어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메모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리스트를 내가 컬렉션에 모아뒀는지를 여기다 쓰실 수 있어요.
USB 검색한 거죠. 그쵸? USB.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USB. 자, 모두 열겠더니 지금 보인 거고,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컬렉션을 모아둔 거를 USB라고 해서 저장을 해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삭제하시는 거 그때 한번 질문하셨죠. 그쵸? 삭제한 거. 삭제하셨으면 여기 삭제하시고 싶은 대상에 마우스로 올려놓으시게 되면 여기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생겨요. 사각형 모양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V체크 하시면 윗부분에 삭제가 뜨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올리니까 사각형 보이세요? 여기 클릭하고 클릭했더니 한 개가 선택됐고 얘를 공유할 건지 복사할 건지 삭제할 건지 뜨죠. 그쵸? 그래서 삭제 휴지통 그림을 클릭하시면 얘는 지워져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아이고 다 닫아버렸네요. 처음에 우리가 새 컬렉션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만 이렇게 계속 드래그해서 하시던 아니면 현재 페이지를 추가를 하시던 해서 컬렉션 리스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럼 여기 리스트가 쭉쭉 뜨겠죠. 그쵸? 얘도 일로 옮기고 얘도 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올려놨을 때 링크가 걸려있는 애들은 드래그가 되네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얘가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쵸? 요거는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든 새 컬렉션이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모아놨던 거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윗부분에 새 컬렉션 맨편에 꺽쇠표 있죠. 그쵸?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전에 추가했던 애들이 쭉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으로 버리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해당되는 컬렉션 위에서 클릭하셔서 하나 선택됐죠. 그쵸? 그래서 휴지통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때 여러 개의 컬렉션에 모아뒀던 애들까지 통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난번에 우리 자전거 봤을 때 2개 봤었죠. 그쵸? 그것도 여기 밑에 보면 항목이 2개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얘는 2개, 얘도 2개, 2개, 얘는 5개 이렇게 각각 항목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항목을 모두 지워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통으로 클릭해서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컬렉션을 다 했다. 그러면 X표로 닫으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또 컬렉션을 저희가 엑셀 파일로 넘기는 것도 해봤었죠. 그쵸? 요 해당되는 거 클릭하셔서 얘를 리스트화해서 문서화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점 3개 이 부분 클릭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엑셀로 보냈죠. 그쵸? 그래서 요 기능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추가로 조금 더 알려드렸어요. 좀 빠른가요? 지금 요거는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닫고 저희는 이제 크롬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크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북마크 하는 것까지 배우고 말았죠. 그쵸? 북마크. 자, 크롬 더블 클릭. 자, 크롬 찾아서 더블 클릭하세요. 자, 들어오셨나요? 저희 지난 시간에 요거 배경 테마 바꿔주는 거 요거 했었는데 그냥 이건 이 상태로 두고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 교육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넣었었잖아. 그쵸?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폴더를 북마크해서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북마크 바 표시 보이나요? 이 줄? 자, 이 줄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여기 점 3개 클릭해서
그 다음에 북마크 클릭하고, 그죠? 북마크 바 표시. 이 부분에 V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저처럼 북마크 그 바가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점 3개 클릭하셔서 북마크에 북마크 바 표시 여기까지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 라인이 보일 거예요. 처음에 앱 이렇게 써져 있고, 저는 지난 시간에 IE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거기에서 가져온 북마크 폴더 통째로 갖고 왔고, 가져오기에서.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폴더 만들어서 저희 회사 거랑 성동구청 홈페이지 여기다 추가해 놨었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어렵게 북마크를 들어가서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가서 폴더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정석인 방법이고,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빈 곳 여기 많죠. 그쵸? 이 빈 곳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메뉴가 아예 이렇게 떠버려요. 폴더 추가 이렇게. 지금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보이는 메뉴들 기억 잘 보세요. 페이지 추가, 폴더 추가 이런 메뉴들 있죠. 그쵸? 요 줄에서 오른쪽 클릭했을 때. 그러면 이 위에서는 여기 탭, 새 탭 만들어지는 곳에서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전혀 다른 메뉴가 떠요. 그죠? 그리고 주소 표시를 해서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또 전혀 다른 메뉴가 뜨죠? 그런 것처럼 이 공간, 여기 탭 공간,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 공간, 그 다음에 그 북마크 상태바 공간, 이 공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에서 오른쪽 클릭했을 때 다 다른 메뉴가 떠요. 다 다른 메뉴가. 그래서 나는 왜 선생님하고 틀리게 떠요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오른쪽 체크하신 게 아니라 여기나 여기 다른 곳을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정확하게 여기 북마크 상태바에 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야 폴더 추가가 보여요. 이렇게 폴더 추가 보이시나 보세요. 자, 보이시면 폴더 추가 클릭해 볼게요. 폴더 추가 클릭. 그러면 이게 바로 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화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서 점 3개 클릭하고 북마크에서 북마크 관리자까지 들어가서, 그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북마크에서 설정 가져오기, 관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왔어요. 그죠? 관리로. 그죠? 북마크의 관리자. 여기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만들고자 하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폴더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닫고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바로 만들게요. 자, 폴더 추가 클릭. 그러면 이렇게 새 폴더 창이 뜨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만들기도 하겠지만, 이미 폴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이름만. 뭐라고 하냐면 크롬이라고 써볼게요. 크롬. 이름은 크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크롬 쓰셨으면 저장 클릭하면 여기 생기죠? 여기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 안은 비어 있어요. 저희가 폴더만 만들었죠. 어떤 사이트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를 추가해서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폴더만 만들어 놔서 비어 있음 이렇게 뜨네요. 비어 있음. 그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요 빈 곳에서 여기 빈 공간, 크롬 옆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폴더 추가 클릭.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엣지라고 써볼게요. 엣지. 자, 이번에 폴더 이름은 엣지예요. 엣지. 자, 쓰신 분들은 저장 클릭. 그러면 크롬과 엣지가 생겼고 각각 폴더는 다 비어 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지금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다니시면서 얘를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추가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종류가 같은 비슷한 종류가 많아서 걔네들을 폴더에 옮겨 놓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 시작하시는 분들 앞으로 즐겨찾기나 북마크 하시려고 하면 아예 폴더를 만드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아니면 나중에 엣지라고 했는데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시면 이 대상에다 대고 역시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크롬과 엣지가 아니더라도 연습일, 연습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쇼핑몰 아니면 뭐 학교, 구청 뭐 이런 식으로 모아두셨다가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비어 있더라도. 그리고 나서 추가하는 방법, 쉬운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다 이제 한번 넣어볼 텐데 여기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한번 써볼게요. 네이버. 자, 네이버. 자, 아까는 엣지에서 검색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결과였고 지금은 크롬 구글에 들어와서 사이트를 열어놓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구글 검색 주제로 나와요. 여기는. 왜 아까하고 틀리지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 크롬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하고 좀 달라요. 자, 엔터 치셨으면 제가 항상 그랬죠. 이 페이지 자체를 즐겨찾기 하시게 되면 네이버 공식 페이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 페이지를 추가하는 꼴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북마크 페이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네이버 페이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거나 그러시는 않겠지만 좀 새로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헷갈리실 수 있잖아. 그렇죠? 메인 페이지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실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뭘 보시냐면 제가 그랬죠. 이 주소 표시줄에 서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인 페이지가 아니에요. 공식 페이지가 아니에요. 검색 결과 페이지예요. 그래서 얘를 북마크 하시기 전에 주소 표시줄에 서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서치가 있다고 하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죠. 검색 결과가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 스포츠도 있고 쭉 검색 결과가 쭉 나오죠. 그쵸? 이 중에서 어디를 들어갔는지 내가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페이지인 네이버를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페이지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 별 모양을 클릭하면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크롬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엣지에다 할 건지 골라주시는 방법도 있죠. 그쵸? 근데 벌써 몇 번 클릭해요. 한 번 클릭하고 두세 번 클릭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고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이 주소 표시줄 앞부분에 여기 보면 자물쇠 그림 있죠. 그쵸? 이 주소 있는 이 줄에 있는 글을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폴더로 끌고 가시고 놓으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 두면은 안 되니까 요거 자물쇠 통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놔요. 이렇게. 됐나 볼까요? 자, 크롬 안에 지금 네이버 들어와 있죠. 아까는 어땠어요? 비어 있음 이렇게 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주소 표시줄 앞에 자물쇠를 드래그해서 쭉 끌고 와서 이 폴더 안에서 탁 놨더니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이번엔 다음. 검색은 위에서 하시든 보세요. 검색은 주소 표시를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이 밑에다 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같은 어디서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을 검색하면 여기도 검색 결과죠. 구글의 검색 결과 서치. 그죠? 이 상태를 두시게 되면 다음 공식 페이지가 아니라 서치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가 옮겨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들어오셨으면 이번에도 다음.net 주소가 다음.net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물쇠 그림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꾹 누른 채로 크롬 위에다가 겹쳐서 놓으시면 끝나요. 그리고 저는 어때요? 크롬 안에 네이버도 들어와 있고 다음도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새 탭도 열어서 네이트란 사이트도 있죠. 예전에는 저희 나라 포털 사이트 되게 많았어요. 네이트,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파란 뭐 이렇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없어지고 네이버 다음 쓰고 네이트도 간당간당 지금 남아 있어요. 자, 네이트라는 사이트도 클릭해서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시고 메인 페이지 맞죠? 그쵸? 네이트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얘도 주소 표시줄 앞에 요 자물쇠 그림을 끌어서 크롬에다 갖다 넣어 볼게요. 자, 저 3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저처럼 3개 해보시면 돼요. 3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네이트만 이름이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한눈에 보는 오늘 네이트 이렇게 길어요. 그럼 얘도 간단하게 위에처럼 네이버 다음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이 대상에다 대고 아이고. 자, 이 크롬 안에 네이트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오른쪽. 여기서는 이름 바꾸기가 없네요.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정? 수정해서 바꿀 수 있네요. 자, 크롬 클릭해서 바꾸고 싶은 대상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수정으로 들어가세요. 수정 클릭. 됐죠? 그러면 이름을 네이트 빼고 나머지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지우고. 네이트만 남겨두시고 저장 클릭. 그러면 이름이 깔끔하게 바뀌었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게 크롬에 해당되는 애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이버 다음 네이트.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게 내가 이름을 잘못 만들었구나. 바꾸고 싶네. 그러실 때는 지금 해당되는 크롬이라는 이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름 바꾸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름 바꾸기 클릭. 그러면 폴더 이름 수정 이런 창이 떠요.
그쵸?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대상의 이름을 쓰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름이 바뀌겠죠. 그죠? 저는 사이트. 저기 보면 다음 사이트, 네이버 사이트, 네이트 사이트 이렇게 모아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폴더 이름도 그냥 사이트로 제가 해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죠? 바꿔보세요. 자, 바꾸셨어요? 자, 다 못 바꾸신 분들도 그 상태로 저장하시고 시간 나실 때, 여유 있으실 때 바꿔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저는 이 IE에서 가져온 북마크,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절에 썼던 즐겨찾기를 갖고 오다 보니까 IE라고 이름 붙고 가져온 북마크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얘를 클릭하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폴더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그렇고 지금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저희가 2개 지난번에 했었고 요거는 또 지난 시간에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사이트 지금은 다 같이 했죠. 그쵸? 사이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렇게 지금 3개 사이트를 지금 올려놨는데 이 3개의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볼게요. 한꺼번에 여는 방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자, 이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클릭. 됐어요. 보시면 3개 모두 열기. 새 창에서 3개 열기. 시크릿 창에서 모두 3개. 이게 뭐냐면 3개 열기면 이 상태에서 쭈루룩 열리는 거고 이 새 탭 옆에 여기에 이렇게 쭈루룩 열리는 거고 새 창에서 열기하면 얘하고 상관없이 창이 하나 새롭게 뜨면서 3개가 열리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뜨나. 자, 첫 번째 거. 3개 모두 열기. 클릭. 여기로 뜨죠. 이렇게. 보이세요? 자, 여기 보면 새 탭 옆에 네이버도 떴고 다음도 떴고 네이트도 떴어요. 요게 첫 번째 메뉴. 3개 모두 열기. 이거는 현재 창에서 탭 형태로 3개의 페이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창에 열기 해볼게요. 새 창. 이건 페이지 자체가 새롭게 뜨죠. 그죠? 아까 그 창이 아니라 얘는 이 창하고 틀리죠. 창이 지금 2개예요. 그죠? 이거는 아까 저희가 검색해서 여기다가 크롬 실행해서 사이트 폴더 만들고 엣지 폴더 만들었던 그 창이고 얘는 아예 새롭게 창이 떠서 여기에 3개가 또로록 떴어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그죠? 얘 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던데 잠깐만. 시크릿 창에서 3개 모두 열기는 뭔가 볼까요? 클릭. 자, 시크릿 창은 뭐냐면 잠깐만요. 얘는 화면이 조금 어둡죠? 제가 이거 시크릿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 기록이라는 게 있죠. 방문 기록. 그죠? 방문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을 내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봤던 내용들이 이 안에 리스트로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아요. 근데 시크릿 상태는 그 기록이 안 남아요. 여기는 보시면 이 안에 메뉴 중에 방문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기능은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저 시크릿 모드는 여기 시크릿 모드라고 뜨죠. 여기도. 그죠? 위에가 틀리죠. 보통 우리가 로그인해서 크롬이나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지메일과 연결돼서 뜨기 때문에 여기 보통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저장해 놓은 프로필 사진으로 아마 여기가 뜰 텐데 시크릿 모드는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시크릿 모드 같은 경우는 무슨 PC방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뭐뭐뭐를 검색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쓰시게 되면 아실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시크릿 모드라서 검색 기록이 남지 않고, 그래서 보안에 관련돼 있는 페이지를 열어볼 때 좋은 게 시크릿 모드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 클릭하고 열고 하나 클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세 개 모드를 한꺼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쭈루룩 뜨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또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폴더에 쉽게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추가되어 있던 이 폴더에 있는 안에 있는 사이트, 이 페이지들을 전부 한꺼번에 여는 방법까지 해봤어요. 자,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마저 또 할게요.
자, 이제 또 마저 시작해 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북마크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 지금 뭐가 많이 생겼네요. 잠깐만. 이게 제가 지금 이 동기화가 돼 있어서 이게 뜨는 것 같은데 일단 두고 처음에 했던 내용이 저희가 이 사이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그쵸? 이 폴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북마크 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폴더 추가를 해서 만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다 썼고 아까는 저희가 크롬이라고 한번 썼을 거예요. 그쵸? 크롬 이렇게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폴더 안에 무언가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우리가 추가한다. 그러면 검색 대표 페이지가 나오면 이 페이지를 마우스 왼쪽 버튼이죠. 이 앞부분에 주소 표시줄 앞부분에 이 아이콘 자물쇠 모양을 꾹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가 겹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를 꾹 눌러서 여기 위에 겹치기.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수정.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우고 성동구청만 남겨둔 채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크롬 안에는 성동구청이라는 추가된 북마크가 들어간다는 걸 설명드렸고 자동으로 북마크 표시돼 있죠. 저희가 예전에 북마크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지마켓이라는 사이트 있죠. 그쵸? 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북마크를 하려고 하면 이 오른쪽 끝에 별 모양을 클릭해서 북마크를 하려고 했죠. 그쵸? 얘를 클릭하면 북마크 추가됨 이렇게 떠서 여기서 완료를 하게 되면 북마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이 속에. 그죠? 이렇게. 지금 잘못했으니까 옆으로 빠졌는데 정확하게 넣고자 하는 폴더 위에다가 겹쳐 놓게 되시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북마크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면 북마크 한 애들 중에서 얘네들을 3개가 됐던 10개가 됐던 한꺼번에 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쭉 열린다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했던 부분은 나는 매번 구글 페이지 열면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카페도 들어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번 추가를 하기가 불편하다 하실 때는 해당되는 각각의 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 그러면 앞부분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죠. 브랜드 마크만 딱 보이게. 얘도 나는 자주 보니까 고정을 해야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고정. 이렇게 두시고 모든 창을 싹 다 닫으세요. 싹 닫으신 다음에 다시 크롬을 실행하시게 되면 크롬만 뜨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던 페이지들도 같이 그쵸? 다음, 네이버, 다음 이렇게 다 같이 고정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롬에서 고정한 애들 이런 것까지 지금 정리를 해봤었는데 자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북마크하는 방법 북마크 바였죠? 거기 바로 보이는 부분이 북마크 바 폴더 만드는 방법은 북마크 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다음에 폴더 추가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이름 쓰고 저장 클릭하면 원하는 폴더의 이름으로 저장이 되죠. 생기죠. 폴더가. 그리고 나서 폴더 안에 북마크하는 방법. 원하는 페이지를 열어놓고 주소 표시줄 앞에 자물쇠 그림 있었죠. 아이콘이죠. 아이콘을 드래그 폴더 위에 겹쳐놓게 되면 그 사이트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2개를 했던 3개를 했던 10개를 하게 되시면 그 폴더 안에 저희는 3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3개의 사이트가 이제 추가가 돼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됐던 뭐 20개가 됐던 상관없이 그 폴더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한꺼번에 다 열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열기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열리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폴더 위에서 한꺼번에 열기. 마우스 올려놓고. 근데 저희는 새 창에서 여는 방법도, 새 탭으로 여는 것도 있었고, 그냥 열기 하면은 그냥 그 옆에 탭으로 추가돼서 사이트가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새 창으로 했을 때는 새롭게 다른 창이 열리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열리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크릿 모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번 그렇게 열기가 뭐하니까 이제 고정해 놓는 거 있었죠. 그쵸? 원하는 페이지 탭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고정을 했었죠. 그쵸? 아까 여기 했던 애들처럼. 그래서 고정을 할 때는 오른쪽 클릭하고 고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해제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싶으면 해제. 또 다음도 해제하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여실 때는 어때요? 그냥 구글 하나만 딱 열리는 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각각 폴더 만들고 페이지 한꺼번에 열고 원하는 페이지 고정하고 고정한 페이지 해제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메모에다가 적어놨죠. 자,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롬에서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개가 많아요. 그래서 크롬이라는 사이트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웹브라우저에서 순위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만 모든 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개를 더 보여드리면 아 이래서 크롬이 기존 거보다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인터넷을 쓰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거기는 북마크가 아니고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북마크 하듯이 즐겨찾기 하고 폴더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크롬에서는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 검색 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식목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식목일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했기 때문에 검색 엔진, 검색 결과가 구글에서 검색한 걸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엣지에서 바꾸고 싶어서 이 부분을 기본을 어떻게 했어요?
엣지에서도 검색하게 되면 여기서 식목일 한번 검색해 볼까요? 검색하게 되면 여기는 네이버가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안에서 설정에서 개인정보 검색 및에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검색 엔진을 우리가 네이버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쵸? 네이버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형태로 검색을 해요, 결과가. 물론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검색하면 구글 상태에서 검색이 되겠죠, 그죠? 제가 이거를 나는 식목일이라는 그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네이버에 n만 써요. n만. 지금 근데 네이버 n을 썼더니 네이버.com이 바로 뜨죠, 그쵸? 저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네이버.com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이 네이버 검색으로 바뀌어요. 네이버 검색으로. 자, 저 상태에서 식목을 쓰게 되면 아까는 분명히 식목일을 검색했을 때 구글 엔진을 이용한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이버라는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했죠. 네, N하고 나와서 네이버에서 주로 보이는 뭐 통합, 이미지, 어학, 뉴스 이런 종류별로 검색을 또 하게 되죠. 다른 방법 해볼까요? 여기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다음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다음은 DAUM이니까 D만 써요. D 쓰시면 주로 많이 들어간 D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D 했더니 바로 daum.net 이렇게 뜨죠. 그럼 저 상태에서 또 탭키를 누르면 다음 검색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그죠? 저 상태에서 제가 식목일을 또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고 엔터 치면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크롬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D 쓰고 탭, 네이버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 쓰고 탭 눌렀더니 각각 해당되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해주죠. 그죠? 저는 지금 크롬을 열었을 뿐이에요. 네이버를 열어서 검색하거나 다음을 열어서 검색한 게 아니라 그냥 구글 이 사이트 자체 내에서 N 쓰고 탭 눌러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엔터 치면 네이버 형태로 검색이 되죠. 그죠? 이렇게 원하는 사이트 엔진을 원하는 검색 엔진을 쓰기 위해서 클릭하고 또 사이트에서 네이버 들어가고 여기서 검색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소 표시줄에다가 단순하게 D만 쓰고 탭 쓰고 이렇게 쓰면 그 해당되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단 지금 네이버와 다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N만 써도 네이버 바로 뜨고 D만 써도 바로 떴지만 예를 들어서 자주 안 가봤던 구글로 한번 해볼게요. 구글로 검색해서 G를 쓰게 되면 저는 지금 아까 막 G마켓도 가고 이랬기 때문에 G를 쓰니까 여러 개가 지금 첫 번째 G마켓이 나와버리죠. 그쵸? 이럴 때는 주소를 다 쓰셔야 돼요. 구글 .com 주소 다 쓰시고 탭키를 딱 누르면 잠깐만요. 구글 그러면 구글 검색으로 이때서 바뀌죠. 얘는 G로 시작했을 때 내가 그동안 검색했던 게 G마켓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네이버나 다음처럼 뜨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소를 google.com까지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탭키를 눌렀더니 구글 검색이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겠다고 뜨죠. 그럼 여기다가 검색하면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검색 엔진을 쓰기 위해서 주소 표시줄에 주소를 다 써주시고 그리고 탭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탭키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탭키는 키보드 좌판을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보면 ESC라는 그 빠져나오는 취소 버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면 탭이라는 TAB라는 탭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검색 엔진을 바꾸기 위해서 주소 표시줄에 주소를 쓰고 탭키를 눌렀더니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쵸? 단 하나 주의하실 거는 네이버는 N만 써도 이미 네이버.com이라는 주소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써져 있기 때문에 탭키 누르면 바로 네이버 검색이 되는 거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D만 쓰고 이미 그 주소가 나와버렸죠. 다음.net.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탭을 눌렀기 때문에 다음 검색이 뜨는 거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G를 썼을 때 다른 것도 뜨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구글 바로 떴네요. 저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검색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만약에 G를 썼고, 네이트도 있었잖아요. 그쵸? 저희 아까 사이트 추가했었을 때 네이버도 있었고 네이트도 있었어요. 그럼 N을 쓰게 되면 네이버가 뜨는데 나는 네이트예요. 그러면 NAT까지 쓰시면 바로 또 네이트.com이 뜨죠. 그 주소를 최후로 내가 원하는 검색 엔진의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후에 탭키를 눌러야, 잠깐만요. 얘는 지금 여러 개가 떠 있어서 제대로 안 뜨네요. 제가 끝까지 써볼게요. 얘는 안 뜨네요. 네이버하고 다음만 하세요.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세 개만 주로 많이 가는 거. 지금 네이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안 뜨는데, N 쓰고 엔터 치면 네이버 검색, 그죠? D 쓰고 엔터가 아니죠. 탭 쓰고 탭 눌렀죠. 그쵸? D 쓰고 탭키 눌러서 엔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로 많이 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검색 엔진. 요거 사진 찍어 보세요. 되셨어요? 자, 이제 닫고. 그 다음에 크롬에서 또 좋은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고서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여기저기 막 여기도 식목일도 갔다가 또 다시 석가탄신일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서는 잠깐 뭘 잘못하는 사이에 이 창에 닫혀버렸어요. 그럼 내가 아까, 지금은 간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금방 기억나시겠지만 막 이렇게 써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저렇게 써봐도 결과가 안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렵게 찾은 검색 결과가 어찌어찌해서 창에 닫혀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또 다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롬에서는 검색 기록이라는 게 남아요. 검색 기록. 그래서 오른쪽 위에 여기 점 3개 있죠? 점 3개를 클릭하셔서 여기 방문 기록이네요. 그죠? 방문 기록을, 너무 확대를 하니까 안 보여서 내가 좀 작게 볼게요. 방문 기록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최근에 열어놔서 닫았던, 최근에 닫은 탭이라고 해서 석가탄신일, 탭 2개, 식목일, 탭 3개, 5개 이렇게 뜨죠. 최근에 내가 열어봤던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탭 2개가 뭘까요?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했던 내용.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문 기록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들이 쭉 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동기화시킨다. 그래서 연결하는 게 동기화라고 하거든요. 동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스마트폰에서 봤던 내용들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주로 쓰니까 아이폰에서 아까 운전하면서 봤던 내용이 여기 떴어요. 그리고 데스크탑 요거는 컴퓨터에서 열어봤던 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수업용으로 쓰는 제가 또 스마트폰이 따로 있어서 그것도 따로 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컴퓨터에서 썼던 내용, 스마트폰에서 열었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떠요. 방문 기록이. 근데 저게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검색해서 뭐를 받고 이런 거는 물론 뭐 같이 공유해도 상관이 없으면 뭐 상관없지만, 뭔가 이제 내가 좀 특별한 거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남이 안 봤으면 좋겠는 걸 검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검색 내용이 같은 PC를 나도 쓰고 가족 누구도 쓰고 누구도 썼을 때 이 검색 기록을 통해서 뭘 받는, 저는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절이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트 갔던 그 흔적들이 남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아이들이 제가 집에 없으면 몰래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제가 저렇게 방문 기록을 보죠. 그래서 물어보면 게임했어 안 했어? 그럼 안 했대요. 그래서 응 알았어. 그리고 딱 클릭해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몇 번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죠. 이제 시간대별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걸 봐서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어떻게 할까봐 엄마는 다 알아. 너 아까 게임했지? 막 이제 이러겠지. 엄마 어떻게 알아? 막 이런 거죠. 엄마가 컴퓨터 선생님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겁나서 함부로 못하고 거짓말 안 하고 싶으면 엄마 좀 할게요.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커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지금은 상관없지만 예전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 이렇게 보이면 또 싫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안에 관련돼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은행 사이트를 갔다거나 뭐 이런 보안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끼리는 괜찮지만 내가 교육장이나 아니면 PC방이나 이런 외부에서 급하게 컴퓨터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이트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그 뒷사람이 정말 나쁜 맘 먹으면 흔적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집에서는 뭐 가족들끼리 뭐 비밀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는 그냥 편하게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쓰실 때, 크롬을 쓰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했을 때 세 개를 한꺼번에 여는 방법, 세 창에서 여는 방법, 그 다음에 시크릿 창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죠? 저희가 크롬을 들어가면 언제나 늘 로그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그림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내 이름,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이렇게 나와요. 클릭하면 나에 대한 계정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기 점 3개를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점 3개. 자, 이 점 3개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뜨냐면, 메뉴 중에 새 탭을 열 거니, 새 창을 열 거니, 새 시크릿 창을 열 거니, 이렇게 3개가 떠요. 메뉴가. 이 3개의 메뉴는 다 뭐냐면, 지금 페이지 말고 새 탭으로 열 건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새 탭으로 열 건지, 새 탭 생겼죠? 새 창으로 열 건지, 새롭게 창이 이거 아까 기존 창이 또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새 탭인지 새 창인지도 있지만, 이 안에서 시크릿 창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나? 자, 다 닫고, 자, 싹 닫아보세요.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열려있는 창은 모두 닫으시고 크롬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크롬 더블 클릭.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이번에 여기 오른쪽 X표 밑에 점 3개를 클릭해 볼까요?
자, 점 3개 클릭. 자, 이 중에 제가 말했던 새 시크릿 창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새 시크릿 창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떠요. 자, 뭐라고 뜬지 볼게요. 시크릿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 비공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내 활동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항목과 북마크는 저장됩니다. 북마크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일반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여기저기 다녔던 활동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게요. 크롬에 다음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방문 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한 정보. 어떤 사이트에서 내 이름 쓰고 뭐 생년월일 쓰고 뭐 이런 것들인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갔다가 다음 갔다가 네이트 갔다 이런 방문 기록,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네이버에서도 뭐 식목일 들어갔다 뭐 했다 이런 그 찌꺼기 같은 쿠키들, 그런 것들은 저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다음의 관계자는 내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한 웹사이트. 이게 뭐냐면 다음을 가면 이건 누구나 가서 이제 검색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성동구청 이런 데 있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뭐 국세청 뭐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들어갔다 왔구나 이거는 기억이 남지만, 그게 그 방문한 웹사이트 고용주만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저거는 솔직히. 그래서 시크릿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자, 자세히 열어보면 뭐 이렇게 있죠. 자, 시크릿 모드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바뀌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태에서 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부부의 날, 5월달에 부부의 날이 있죠, 그쵸? 지금 부부의 날을 이제 검색을 했어요.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죠?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부부의 날을 검색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구글 크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매번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들을 검색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크릿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시크릿 모드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라고 지금 버튼이 써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딴 데 가볼까요? 그 다음에 스승의 어버이날 막 이렇게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서 다니고 막 검색을 했으면, 보통 같으면 이 점 3개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르고 닫혔던, 열심히 검색해서 찾았는데 그 페이지가 닫혔다 하더라도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안에 검색 기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걔를 클릭하면 그동안 열렸던 페이지가 보이지만, 지금처럼 시크릿 모드 상태에서는 그런 메뉴가 아예 없어요. 검색 기록 뭐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버이날 검색했고 조금 전에 부부의 날 검색했었잖아. 그쵸? 얘를 닫을게요. 엑스표로 닫고 또 닫고 다 닫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크롬을 다시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는 시크릿 모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아까 부부의 날과 어버이날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방문 기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석가탄신이라고 신목일은 제가 검색을 했지만 아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검색했기 때문에 얘는 방문 기록에 남아 있지만, 아까 시크릿 모드 상태에서 부부의 날과
어버이날을 검색한 검색 기록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마음 놓고 내 걸로 쓰지만 PC방이나 교육장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내 PC가 아니고 잠시 쓰려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컴퓨터에서는 웬만하면 시크릿 창으로 하셔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크릿 창에서. 시크릿 모드로.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크릿 모드로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접속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옵션으로 내 PC에서만 사용한다는 개념 하에 옵션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자동 로그인이 다 돼버려요. 구글처럼.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다른 장소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했다 치면 누군가가 그 사이트를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제 거를 그냥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은 사라지니까 편하게 쓰시고 시크릿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그냥 X표를 전부 닫으시고 새롭게 들어가면 그냥 기존처럼 제 아이디가 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는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라.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기 이 내용이 지금 동기화라고 얘기해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집에 있는 컴퓨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아까 검색했던 내용이 집에 와서도 검색 기록에 남아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컴퓨터에서 어떤 내용들을 검색을 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영상들을 내가 보다가 끊겨서 집에 와서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은데 다시 검색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연동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거는 뭐부터 밑에 처음부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정. 여기 점 3개 클릭하시면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동기화부터 해주셔야 돼요. 설정 클릭. 저는 지금 현재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죠? 동기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지를 해버리면 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뜨네. 닫을게요. 아이고 지금 로고 아웃이 돼버렸어요. 잠깐만요. 본의 아니게 잘못 눌러가지고 자, 로그인을 해놓고 시작할게요. 동기화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동기화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설정에서 들어가 보시면 내게 동기화가 돼 있으면 동기화 이렇게 떠요.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로그 아웃이 돼 버리니까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싹 다 닫으세요. 동기화가 되셨으면 동기화 해놓고 스마트폰도 옆에 한번 켜놔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시니까 켜 있으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요거는 만약에 스마트폰 유튜브 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설명 듣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 이제 스마트폰 하나 열어놨어요. 그리고 크롬을 들어갈게요. 크롬 들어가서 크롬에서는 유튜브 보는 게 저는 여기 지금 북마크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 점 3개, 6개, 9개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크롬에서 주는 기본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안에서 유튜브라는 메뉴가 아예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하세요.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쭉 본인이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본인이 보시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저는 이 뜨개질 요거를 한번 볼게요. 다양한 함량과 용량. 소리는 일단 줄여놨고, 광고가 끝나면 제가 요거 뭐 광고 없애는 방법도 있긴 한데, 건너뛰고. 이제 요거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막 보다가 끝나서 이제 중간에 보다 말고 얘를 끄고 가야 되는 상태에서 어딘가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에 지금 현재 영상이 보여져 있는 이 탭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기기로 전송 이런 게 떠요. 기기로 전송.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먼저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기기로 전송을 터치했더니 저는 쓰고 있는 게 지금 삼성 전화기랑 아이폰이랑 데스크탑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뜨죠. 요게 아마 태블릿 PC일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어디로 전송할 건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에다가 전송해서 가는 길에 볼 거야. 그럼 스마트폰 전송을 클릭해요. 잠깐 이걸 화면을 스마트폰도 보이게 해놓고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기기로 삼성 전화기에 전송. 얘가 조용하네요. 잠깐만요. 얘도 공유를 안 했나? 인제 떴어요. 지금 보이세요? 좀 늦게 뜨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뭔가 알림이 떴는데 제가 요거를 상태바를 내려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이 요코 반을 해서 이게 반을 뜨개질하는 지금 영상을 기기로 전송했더니 여기 지금 떠요. 휴대폰 가방 뜨기. 그래서 쟤를 터치하면 여기서도 똑같이 영상이 뜨죠. 그죠? 이거 같은 영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을 그러니까 PC로 보시다가 내가 스마트폰을 옮겨놓고 이동하면서 봐야겠다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기기로 전송하게 되면 스마트폰은 전송이 돼요. 제가 다른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그렇게 되나? 자, 얘는 닫고. 자, 이번에는 뭐가 또 있는지 볼게요. 지금 요즘에 이거만 아니 이거 아니구나. 아이고 지금 애들이 본 거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신박한 정리. 아니면 냉장고 정리 볼게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냉장고 정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뜨죠. 그렇죠? 누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뜨죠? 사각 밀폐 용기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예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이트 자체를 공유하기를 클릭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실 텐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탭, 이 주소 표시줄 여기 위에 있는 이 탭 있죠, 여기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기로 전송이라는 메뉴가 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기기 중에 어떤 거한테 보낼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또 뜨죠. 여기. 지금 또 하나 뭐 알림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알림을 한번 열어보면 유지하기 쉬운 냉장고 정리 방법이라고 해서 알림이 지금 떴어요. 그래서 제가 터치를 해보면 유튜브가 실행이 되면서 냉장고 정리 똑같은 게 나오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크롬의 장점이에요. 내가 이제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이 PC, 저 PC, 유튜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다 연동이 돼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는 즐겨찾기를 하게 되면 크롬에서 여기 현재 있는 컴퓨터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북마크 해놓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면 사무실에서 또다시 북마크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그냥 동기화라는 개념이 생겨서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같은 아이디와 같은 비밀번호로 같은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집에서 있는 컴퓨터와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내가 원하는 어디 교육장이든 원하는 곳에 같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검색 기록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즐겨찾기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로그인해서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따라 나오니까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크롬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안드로이드 계열의 구글을 쓰시다 보니까 크롬을 많이 쓰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보시는데 지금처럼 내가 보던 그 유튜브를 물론 기록에도 남아서 다시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컴퓨터상에서 봤던 내용들을 그 기기로 전송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유튜브 말고 다른 것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부부의 날 검색했었죠? 지금 현재 페이지도 이게 되네요. 보니까 잠깐 볼게요. 부부의 날 법정기념일. 이날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의 날이 결혼기념일이라서 그냥 하나 까먹었어요. 결혼기념일이랑 합쳐져서. 자, 이 상태를 예를 들어서 기기로 전송을 하겠다. 이 페이지를 나는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 부부의 날이라고 검색한 이 지식백과 이 사이트 자체를 이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기기로 전송 삼성 전화기를 터치하시면 클릭하시면 자 스마트폰이 어딨죠? 아이고 꺼졌네요. 잠깐만 제가 꺼져서 다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미 와 있을 거예요. 와 있기는. 어디 숨었는지 안 보여서 일단 다 닫고 다시 연결할게요. 자, 연결됐고 자, 문자가 아니라 알림으로 지금 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부부의 날 검색했었죠. 네이버. 그쵸? 부부의 날 검색해서 지식백과 요거를 기기로 전송을 했어요. 한번 갔나 볼게요. 여기 상태바 내려보면 여기 와 있네요. 그쵸? 네이버에서 검색한 게 전송이 됐다라고 해서 얘를 터치를 해보면 컴퓨터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이 지식백과 부부의 날이 나와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크롬은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 쓰세요. 제가 솔직히 인터넷 기초반에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예전에 인터넷 단순한 기능만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저한테 들으시면 물론 다 쓰시면 좋겠지만 잊어버려서 못 쓰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꼭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 크롬이라고 할게요. 크롬이랑 구글이랑 운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였죠. 그쵸?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구글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크롬 들어가셔서 다른 기기와 동기화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크롬에서 점 3개 클릭하시고 설정 가셔서 동기화 됐는지 확인 하셔야 되고, 만약에 동기화가 안 돼 있으면 동기화 버튼 누르면 그냥 끝나요. 저는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고, 동기화가 됐는지 확인이 됐으면 다 싹 나오시고 크롬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들어가요.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 보시고 탭 그 해당되는 탭에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 클릭이죠. 기기로 전송. 기기로 전송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가지고 계신 기기가 삼성폰인지 LG폰인지 패드인지 아이폰인지 물어보죠. 그쵸? 본인 스마트폰 선택하시면 끝.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알림 영역에서 이렇게 삥 하고 이제 오잖아. 그쵸? 그러면 그거를 쭉 내려보면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이름 걸려서 가고, 그 다음에 검색한 내용이 네이버면 네이버로 해서 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크롬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페이지 뜨면 네이버가 떠도 이 상태에서 기기로 전송.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기로 전송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점 3개 클릭하시고 설정 가셔서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안 돼 있으시면 동기화 버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기화 눌러서 동기화를 해 놔야지만 기기로 전송이라는 메뉴가 보이니까 꼭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거 지금 메모한 거 요거 사진 찍어 보세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나셨어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그냥 제목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회차 인터넷 북마크 폴더 만들고 추가하기. 그리고 재미삼아 전 세계적으로 웹브라우저 순서 봤었죠. 그 다음에 북마크한 거 한꺼번에 열어서 탭 고정. 그죠? 내가 원하는 탭을 네이버가 됐던 다음이 됐던 탭 고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검색을 구글에서 하지만 탭키 눌러서, 이것도 탭키네요. 탭키 눌러서 검색 엔진 자동 바꾸기.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바꿔봤죠. 그 다음에 시크릿 모드
요거 해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조금 전에 했던 거, 그쵸, 요렇게 해봤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서 스마트폰이던 컴퓨터던 크롬에서 기능, 여러 가지 있는 기능들을 잘 기억해 두셔서 정말 잘 활용하시고 쉽게 편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크롬 기능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